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과 아내가 있었지요.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10년간을 전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살았어요. 아니, 안 잡고 살았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내과 의사이신 아버지는 독일 유학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내분비과를 전공하셨고 박사과정을 끝낸 뒤 빚을 지고 크게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크게 내놓아야 크게 먹는 법이라고 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빚에 시달리며 병원을 운영하셨지요. 병원이란 게 한 번 적자가 나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술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없는 형편에 박사과정에 독일 유학까지 갔는데 병원 운영이 쉽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환자들 앞에서 술 냄새 풍기면 안 된다고 술도 딱 절제해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지요. 몸이 아픈 엄마는 거의 8년간을 병원에 입원해서 살았으니 정말 유일한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어깨에 달린 그 무게감이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늘 말씀하셨죠. 의사는 고되고 힘든 직업이니 너는 절대 의사하지 말아라. 너가 생물에 관심이 있으니 차라리 약사를 해서 아버지 병원 밑에 역국 차려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약사라는 직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약사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저도 자연스럽게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대에 들어가 졸업하고 대학병원 한 약국에 들어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설상가상 근 10년을 병원 신세 지시던 어머님께서도 병세가 악화되어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저에게는 정말 충격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오신 아버지는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호수로 죽을 먹으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나가셨죠. 아버지 명의로 빚이 거의 10억이 넘었고 아버지가 쓰러지니 그 빚은 제 몫이 된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빚뿐만 아니라 아버지 의대 동기들, 친구들, 분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주신 거라 파산 신청 또한 할 수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네 인생 살아라. 아버지 명의로 파산 신청하고 너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하면 그냥 넌 빚 없이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라며 저의 빚 갚는 행동을 말렸지만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파산 신청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아버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의리와 약속을 중요시한 아버지의 신념을 제가 무너뜨릴 수 없으니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던 살던 아버지 빚은 다 갚는다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은 안 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한 달을 못 가 돌아가셨고 병원을 정리하고 남은 모든 장고와 기계들을 전부 처분하고 남아있는 빚들을 제가 10년간 갚아나갔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따로 개원하지 않는 이상 버는 돈은 대기업 월급 정도랍니다. 이 정도도 혼자 생활하기에 정말 많은 금액이지만 억대의 빚이 있는 저로서는 적게 느껴졌고 야간당직 등 모든 일을 도맡아 약사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정년기도 훌쩍 넘겼고 약대 졸업하고 거의 10년간 여자로 안 쳐다보고 소처럼 일을 하다 보니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이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 투자를 하던 주식을 하던 어쨌든 돈을 불려서 이 많은 돈을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일하면서 틈틈이 경제 공부도 하고 돈 나온 거 있으면 계속 투자처나 금융계좌에 넣어서 돈을 굴렸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은 거였지요. 그렇게 돈을 다 갚고 돌아보니 참 세월이 금방 흘렀더라고요. 친구 녀석들은 벌써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했고요. 그러다 정말 하면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로부터 띠동갑 차이가 나는 한 여성분을 소개받았어요. 그 여성분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셨고 참 착하고 미인이라는 말에 그냥 가볍게 볼까 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제가 반해버린 거죠. 어쩌면 너무 외로우니 그냥 여자라는 말에 반했던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여자는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알았지요.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는 것을요. 그 여자는 이미 한 번의 사실혼 관계인 남자가 있었고 남자 쪽이 그 여자의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애초에 네일샵 운영은 거짓말이고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였던 거였지요. 충격에 빠진 저는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아내에게 소리쳤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 되는 거냐고, 대체 왜 날 속인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사를 치고 약사인 저에게 접근했던 거였지요. 속이 너무 상해 매일 술독에 빠졌고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 정말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결혼 무효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술독에 빠져 세월을 보낸 동안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쳐버린 겁니다. 아내의 사기 결혼 사실을 알고 7개월까지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번 가슴을 내리쳤고 더 이상 이 여자랑 못 살겠으니 이혼 소송 끝 저는 그렇게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한 번 하지 못한 채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대인 저는 비뇨기과에 찾아가 정관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말리더라고요. 아니, 애도 없는 양반이 무슨 정관수술이냐, 제정신이냐, 이거 묶는 것도 일이지만 푸는 것은 더 큰일이다 라고 하니 전 상념아채 말했습니다. 내가 순간 외로워서 여자를 잘못 만났다. 혹시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오하게 묶는 거니까 그냥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고 아이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극단적이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미쳤다고 정관수술을 하러 간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꾼으로 돌아와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은 약대 출신 동기가 병원 아래에 약국 자리가 비었는데 같이 해보자고, 엄청 좋은 기회이고 투자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길래 정말 큰돈 들여 그 대학병원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빚지고 살지 말아야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아버지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다행인 건 아버지와는 다르게 약국이 엄청나게 잘 되어 수익금도 어마어마했고 초창기 투자금도 금방 회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2년 일해서 근처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살 정도로 꽤나 돈을 벌었고요. 그때쯤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 의사분들과 많이 마주쳤는데 그때 한 여의사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결혼 생각이 없고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해서 대하다 보니 사람들과 정말 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여의사분과도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그 여의사분이
대학병원을 나와 작은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개업 선물을 사서 놀러 가고는 했지요. 그날 밤 저와 그 여의사는 작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담소를 놔두다 그 여의사분이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싶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어 위로를 했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계속 만나며 지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대학병원 약국 계약날이 다 되어 자리를 내어주고 저는 동네 병원 상가 밑에 약국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약국과 그 여의사 병원이 가까워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여의사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대요.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숨겼다고. 나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정말 다시는 남자 안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 감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곱게 쓴 편지를 건네더라고요. 그 안에는 작은 마음을 담은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상처로 인해 마음을 꽁꽁 닫고 살았던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해준 그 여자에게 너무나 고마워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같이 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했고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냥 외롭지 않게 같이 사는 것에 의의를 두었지요. 그렇게 같이 산 지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임신한 것 같다고 하며 뒷줌에서 테스트기를 보여주는데 2줄이었습니다.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고 제 나이가 거의 반백인데 믿기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정관수술까지 했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도 놀랐는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사실 정관수술이 100% 피임이 아니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속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있었어요. 내가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니 뭔가 좀 깨름직했고 혹시 전 아내처럼 나에게 돈을 뺏으려고 다른 남자아이 임신해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티는 당연히 안 냈지요. 어찌되었든 내 아이라고 하고 또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이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아내였지만 그래도 노산이었기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배가 불러오니 장기가 위로 가서 숨쉬는 것도 벅차해 7개월 때부터는 아내 병원에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아내는 집에서 태교를 했지요. 아내가 제가 근무했던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지인들이 많은 병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제가 나쁜 놈인 게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내에 대한 깨름직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산일이 다가왔고 18시간이 넘는 진통에도 아이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왕절개를 했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보니 그동안 아내를 의심한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준 아내를 두고 몹쓸 생각을 한 내가 등신이다 싶었고 아내에게 점점 더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한 달이 좀 지났을까? 아이의 눈동자가 약간 갈색처럼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백내장이 올 리는 없고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이의 속눈썹 색깔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치 외국 아이처럼 머리 색깔이 점점 연갈색이 되어갔고 눈 색깔도 도저히 한국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뭔가 이상했죠. 와이프도 왜 애 눈 색깔이 이런 색깔이지? 우리한테서 이런 유전자가 나오나?
당신 가족 중에 혹시 외국 쪽 피 가진 분 있어? 하면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며 부부싸움까지 번졌죠. 부부 사이는 묘하게 냉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저 또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나를 닮았지만 묘하게 다른 그 아이에게 도저히 정이 안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밤새 애가 울며 열이 펄펄 올라왔어요. 의사인 아내는 이대로 두면 애 장기가 다 망가진다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아이 상태를 본 의사는 급하게 소아과 전문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결과 입원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 상태가 안 좋으니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며 치열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알려준 아이의 혈액형과 응급실에서 검사한 아이의 혈액형이 달랐던 겁니다. 모두 의학 공부를 했던 저희는 깜짝 놀랐죠. 우리 부부 사이에 이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데 이게 뭐냐고 막 서로 난리가 난 겁니다. 안 되겠다고 친자검사 해보자고 전 소리쳤고, 아내도 나 못 믿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며 그 병원에서 난리를 쳤어요. 결국 친자검사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저와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아이 엄마와 아이 또한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곧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아이를 낳은 병원 진료 기록부와 CCTV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가 바뀐 거였어요.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던 산모 아이와 우리 아이가 바뀐 거였어요. 공교롭게도 이름 또한 똑같았고 출산 시간도 오차없이 거의 똑같았던 아이들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에 병원 원장까지 내려와 저희를 보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아내는 더 화가 났죠. 아니, 일부러 내가 인턴 생활하고 근무했던 병원이라 여기서 출산을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는 한순간에 바람펴서 외국 애를 낳은 애엄마가 되어 몇 달 동안 남편의 눈초리를 받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다고.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정화한 수술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애 눈동자가 갈색에 혈액형도 이렇게 나오니 내 남편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냐고 막 소리쳤네요. 대학병원 원장은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고요. 알고 보니 그날 처음 신생아 병동에서 일을 한 막내 간호사가 아이 발이랑 팔에 두른 띠를 풀고 샤워를 시킨 뒤 두 아이를 눕혔는데 수 간호사 선생님께서 뭐하는 짓이냐고 애들 인식표는 샤워를 하고 바로 끼워야 한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둘의 이름표가 바뀐 거였지요. 그렇게 한순간에 말도 안 되게 애들이 바뀐 거였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프지 않고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힘들게 낳은 아이를 평생 남의 손에 맡긴 채로 키웠겠지요.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쏟아졌고 저희 부부는 그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정말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고 나는 당신을 무조건 믿는다고 하며 정말 내 아이를 제대로 품에 안고 집에 들어왔네요. 10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아이고,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것 같네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식은땀이 삐줄 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놀램을 일으키며 태어난 제 아이가 지금은 유치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버지 빚부터 시작해서 사기 결혼, 그리고 마지막 재혼까지 정말 파란만장했던, 하지만 그래도 말년에 아내를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말년에 행복해야 진짜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전 지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앨범을 뒤져보던 중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